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조금 읽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재미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La vida del café y mi vida. 커피의 인생과 나의 인생.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남미 콜롬비아 지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쪽 지역들은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스페인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커피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인생. 여러분들 그 인생 커피 혹시 한 잔 드셔보셨습니까? 뭐 누구는 분위기 좋은 카페가 거기서 마신 라떼가 나의 인생 커피다. 또 누구는 핫플레이스 정말 1시간 줄 기다려서 마신 아메리카노가 나의 커피다. 누구는 또 핸드 드립일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마셔본 커피가 인생 커피일 수도 있고. 저의 인생 커피는 정말 많습니다만, 제 인생 커피는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장에서 그 음식점에 안주를 배달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 배달을 트럭으로도 하고 그 오토바이로도 하고. 그러니까 안주라 하면은 오징어도 있겠고, 그죠? 뭐 그다음에 채소들 기본적으로, 그죠? 양배추하고 파, 무 이런 건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어서 건빵을 튀겨서 기본 안주로 나가는 게. 그래서 건빵이 하루에도 몇십 포대씩은 날라야 돼요. 뭐 그 유행이니까. 어떤 데는 라면 튀겨내고. 그래서 그건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이 해도 끝이 안 나요. 배달을 하나를 배달하고 오면 배달할 곳이 2개가 생기더라고. 2군데를 갔다 오면 배달할 곳이 3곳을 생겨. 그때는 거진 한 20년 전이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20년 했다 그러면 니 태어날 때부터 사회생활 했나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그 칠성시장에서 그때 20살 때 일이 끝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 8시 출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늘 7시까지 오래요. 7시까지 가서 일은 그날 배달이 다 끝나야 돼요. 뭐 저녁 10시에 끝날 때도 있고 11시에 끝날 때도 있고, 뭐 가려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또 주문 오면 그 호프집에 또 가야 돼요. 뭐 12시에 끝날 때도 있고. 이제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주위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월급 뭐 90만 원, 100만 원 받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사람이 쉬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엉덩이를 앉을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인생 커피는 그 옆에 자판기가 있는데, 그 선배가 한 명이 이제 자판기 커피를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을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 인생 커피, 이 커피잔, 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 커피 한 잔이 나한테 쉼을 주더라. 그래서 그 커피 한 잔이 저는 그렇게 맛있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때 커피를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뭐 커피 그래봤자 뭐 잘 모르고 또 쓰고. 그래서 이제 배달 갔다 오면 그냥 그 커피잔 들고 있는 거예요. 200원 넣고 150원 넣고, 네, 빈잔이지만 들고 이렇게 그 좀 일을 덜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배달 누가 갔다 오면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한번 자꾸 200원씩 넣으려면 좀 그러니까 그 잔을 한 곳에 뒀다가 그 잔 다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일을 많이 했죠. 그 커피, 나한테 한 잔의 쉼을 줬던 커피를 제가 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체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졸업하고 수영 강사, 그러면 이제 골프 강사, 그러면서 또 연극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했죠. 그렇게 잊어버렸던 커피가 연극이 끝나면은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들은 술을 한 잔씩 마시잖아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결혼하면서 술을 이제 끊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 뭐 너무 적적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객석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는데 이 또다시 이게 인생 커피가 되는 거예요. 연극 1시간 반짜리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백 시간을 연습장에서 뛰고 울고 웃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몇 번의 박수로 끝나는 게 연극이에요. 제 선배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허무의 희열,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커피의 맛을 들기 시작합니다. 아, 어디가 맛있더라. 또 찾아가게 되고 핸드 드립이 맛있더라. 에스프레소가 맛있더라. 막 이렇게 좋은 커피는 막 찾아다니게 돼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콜롬비아 콩, 뭐 블루 마운틴, 뭐 하와이안 코난, 뭐 이런 커피 저런 커피.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해외 공연을 쭉 다니게 됐는데 남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콜롬비아라는 곳에 가서 콜롬비아 커피 밭에서 바로 커피 농장 주인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야, 이건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잔의 커피다. 그래서 그 길로 한국 돌아와서 전부 사표 내고 적금 다 찾고 차 팔고 전부 돈을 모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 콜롬비아를 가기 위해서. 근데 콜롬비아에 뭐 우리가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된 것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서 갑니다. 유럽을 한 바퀴 쫙 돌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콜롬비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콜롬비아 낀디오 주에 아르메니아 시 옆에 부에나비스타라는 작은 커피 마을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마을입니다. 이렇게 불쑥 솟아나 있는 이 마을이 고도가 한 1700에서 위아래로 한 100m 정도 되는 사이에 걸쳐져 있는 마을인데, 가끔씩 이렇게 산 아래로 운해가 쫙 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이 있어요. 산 속의 섬이다. 이렇게 멀리 보면 정말 섬 같은 작은 부에나비스타라는 커피 마을인데, 이곳에 우리가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되죠. 그 한 잔의 커피 때문에.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고 우리 식구들과 여기 왔을 때 커피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그래서 저는 커피 농장에 출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커피 농부로. 커피 씨앗인데요. 여러분들 그 이제 발화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커피는 쌍떡잎 식물이죠. 이렇게 이제 커피가 이제 쫙 올라오면 이렇게 뿌리를 받고 이제 올라오면 콩나물 같이 올라와요. 자, 이런 커피 이 콩나물처럼 요때가 여러분들 그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커피 나물밥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네, 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고추장 살짝 넣어도 되고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커피 나물.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셔가지고 콜롬비아 오시면 제가 커피 나물밥 한번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나눠서 이제 모종을 하죠. 옮겨 심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2개월 정도 쭉 또 자랍니다. 이게 전부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일일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심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씨앗만 하는 농장이 있고 또 이제 키우는 농장, 열매 따는 농장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골고루 일을 해서 한 곳에 취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냥 가서 일하고 과일을 주면 과일 받고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어차피 뭐 계속 일할 게 아니니까 가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농장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배달을 합니다. 각 그 농가에. 콜롬비아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곳에 커피 농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수가 잘 되고 사람 손으로 다 수확하기 때문에 고퀄리티 커피가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에 기계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덜 익은 콩도 들어가기도 하고 기계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사람이 일일이 다 그 메고 이렇게 날라야 됩니다. 이분도 우리 마을에 계신 분이신데 이제 커피 농사만 평생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치고 날라서 한 그루. 여기는 좀 크게 하는 곳.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배달하려면은 이 차가 윌리스라는 집차인데 우리나라의 경운기처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커피 그 모종들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이제 쫙 남미의 태양을 받으면서 커피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 커피가 사실은 건강한 커피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커피 나무가 세 줄이 있고 그 옆에 키 큰 나무가 있죠. 키 큰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야자 아니고, 대충 이 정도는 맞추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이게 바나나 나무예요. 이걸 그늘농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협력농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커피 세 줄에 키 큰 나무가 있죠. 커피가 사실은 자라면 한 6m 정도, 7m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낮게 저렇게 한 2m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사람이 손으로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를 계속 이제 치죠. 옆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저렇게 옆에 키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게 되고 그래서 땅이 이제 건강해지죠. 한 작물만 심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러면은 뭐 배고프면 바나나를 좀 따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도 좀 기대 쉴 수도 있고 그늘지고 콜롬비아가 한 3, 4년 전에 세계 유네스코 최초로 커피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오리지널 커피 농법을 그대로 그 커피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뭐 건물, 농사 요거는 커피꽃입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커피의 인생, 사람의 인생도 다양하지만 커피만 유독 악마의 뭐 눈물, 뭐 검은 유혹. 커피가 사실은 커피꽃이 이렇게 순백일 수가 없어요. 하얗습니다. 누가 커피를 가지고 검은색이고 브라운색이고 이건 커피색. 이게 굉장히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색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굉장히 더 조심스러운 예를 들면 살색 이런 것들 그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꽃은 굉장히 하얗다. 네. 근데 커피꽃이 지면 이렇게 옆에 열매가 있기 시작하죠. 커피꽃이 쭉 달려 있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합니다. 커피꽃이 떨어지면 이렇게 송글송글 커피가 익어. 이거는 하나만 성급하게 이제 빨갛게 익은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제가 따려고 딱 손을 잡았는데 아주 붉게 익어가죠. 빨갛게. 이 남미의 정열 아니겠습니까? 붉은 태양처럼. 근데 이 커피가 저는 그 농장에서 직접 가서 이렇게 봤는데 커피 열매를 저거를 한 번씩 따먹어 보거든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열매. 정말 달아요. 브릭스가 제가 한 15브릭스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사탕 같아요. 사탕. 근데 열매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커피가 열매로서 상품이 될 수 없었던 건 껍질층 다음에 바로 씨앗이에요. 과육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로서는 과실로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따서 모아도 뭐 자두나 복숭아는 씨가 크지만 그래도 과육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육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고 이제 씨앗을 이렇게 입에서 사탕처럼 이렇게 굴립니다. 단맛이 없어질 때까지. 근데 일을 하다가 커피를 이렇게 따다가 조금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씩 따먹어요. 네. 주인 몰래. 여러분 커피는 언제 따먹는 게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주인 안 볼 때 따먹는 거죠. 요거는 이제 커피 열매가 익어가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놔봤는데 이제 녹색이 이제 베르데라 그럽니다. 베르데에서 로호로 이제 쭉 익어가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이제 삔톤이라 그럽니다. 삔톤부터 이제 로호, 마두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익었다는 뜻의 스페인은 요거를 이제 손으로 전부 핸드픽으로 다 따는 거예요. 베르데는 따게 되면 같이 섞이게 되면 이제 커피 맛이 아무래도 이제 또 잡내도 나고 좋지 않아요. 기계로 수확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으로 전부 딴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커피를 따고 있을 텐데 이 커피 농부들의 손도 보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혹시 여름에 냇가에 가면 다슬기 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알 한 알 따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입을 이제 마스크를 가렸지 않습니까? 엄청 물립니다. 이날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좀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가 같이 왔는데 하루 오고는 완전 뭐 난리가 났어요. 다 물리니까 정말 고생하는구나.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데는 사람의 손길이 엄청 많이 간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죠. 이렇게 이제 커피를 싹 따고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 악도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만약 자격증이 있다면 커피 따기 국가공인 자격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정말 잘 따. 같은 시간 땄는데 저보다 그냥 2배 이상을 땁니다. 예. 그리고 뭐 섞여 들어가지도 않고. 자, 그러면 커피를 다 딴 커피는 탱크에 모읍니다. 커피를 다 모아서 그러면 이제 커피가 쫙 모이게 되면 이거를 이제 껍데기를 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두 종류로 나눕니다. 카테고리가 이제 나눠져요. 내추럴 커피, 워시드 커피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지 않아서 건조를 할 때 이 껍질 채로 건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커피가 또 있어요.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물도 워낙 많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물로 씻어내면서 이제 껍질을 다 이게 워시드 공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사실 때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표기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표기 다 보시지 않습니까? 뭐 콜롬비아 커피 요즘에 워낙 또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근데 어떤 공법을 했는지도 이제 다 나와요. 내추럴인지 뭐 워시든지. 그러면 이제 껍질을 까면 지금 상태가 이제 파치먼트 상태. 이렇게 씨앗과 그 안에 껍데기가 하나 더 있는 상태. 이제 말려야 됩니다. 그래도 껍질은 이제 거름으로 가죠. 껍질은 이제 거름으로 갑니다. 거름으로 가면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계속 고집스럽게 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파치먼트 콩들은 커피를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붕에 이렇게 말립니다. 이게 태양초 커피라는 거예요. 건조기도 있어요. 건조기에 돌리면 하루면 다 돌아갑니다. 몇 시간이면 돼요. 근데 지붕에 이렇게 커피를 말리면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립니다. 비가 오면은 지붕을 닫아야 돼요. 고추도 태양초 고추장 들어보셨잖아요. 햇볕에 말리는 거하고 건조기에 돌리는 거하고는 그 맛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저도 가서 마셔보니까. 그래서 이 좀 힘들지만 지붕에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처음에 갔을 때 사진인데 우리 이제 아기가 그 콜롬비아 이름은 호세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모래놀이 하듯이 옥상에 마르고 있는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놀아요. 옆에 마누엘라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둘 다 커가지고 조금 둘이 이제 사이가 좀 좋아요. 사이가 좋아가지고 호세가 조금 지금 뭐 어렸을 때부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리감도 없고 끓김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이제 국제 결혼 쪽으로 아마 제가 며느리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마누엘라하고 끝까지 갈지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데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남미에서는 옥상에서 커피 콩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사진 한 장 찍었고 자 이걸 보시면 지금 뭐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까? 지붕을 닫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거기는 기후가 우리하고 달라요. 비가 올 때는 확 왔다가 또 안 올 때는 해가 쨍 내려집니다. 그게 하루에 몇 번씩 그래요. 한 5번, 6번. 그럼 저 지붕을 하루에 5번, 6번 닫았다, 열었다 해야 돼요. 많게는 12번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런 커피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콜롬비아 커피가. 물론 콜롬비아 전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세계 유네스코 지정 아르메니아, 부에나비스타라는 마을. 이건 아르메니아, 페레이라, 마니살레스 이렇게 이제 커피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요 지역 커피들은 좀 스페셜 커피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입이 거의 지금 많이는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커피는 콜롬비아 남부의 우일라나 나리뇨 지역 커피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래식으로 태양초로 저 지붕을 닫으려면 이제 물론 밑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땡기면 줄이 있었는데 끊겨가지고 못 고쳐가지고 자꾸 날카롭습니다. 손 베이기도 해요. 정말 제가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 있으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 커피 안에는 커피 농부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여기 커피 이제 다 그 말랐지 않습니까? 마르면은 커피를 이제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이제 수출을 이제 하죠. 콜롬비아는 70kg 팩에 수출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문사에 연재를 하고 또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 여대생이 그 커피 농장에 너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콜롬비아 커피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연락이 왔는 계기가 제가 이제 블로그가 그 포털 사이트 메인에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한번 뜨니까 쪽지가 몇백 개가 오더라고요. 물어보는 쪽지가. 이웃 신청이 막 300~400명이 동시에. 거절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그 쪽지가 대부분 뭐 밑도 끝도 없이 거기 가려면 얼마 들어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럼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또 어떡합니까? 또 이제 이런 나의 여행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야 나중에 책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성실히 답장해줘요.
뭐 혼자 오시게 되면 이렇고 어디를 경유하게 되면 티켓은 어떻고 며칠 묵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다음에 얼마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그래 답변을 해주면 대답이 안 와요. 읽지도 않아 어떤 거는 수신하기를 눌러.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연락을 이제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아서 결국에 와서 일주일 여행을 하고 다시 한국 돌아가더니 좋은데 취직했어요. 서울에 무슨 뭐 국제, 그 친구의 전공이 뭐 국제학하고 뭐 마케팅 이쪽으로 했는 것 같은데 어떤 마케팅 쪽으로 취직을 했는데 몇 달 다니고 바로 사표를 내고 자기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카페를 해야 되겠다. 고향에 가서 커피를 창업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이야기를 올리면서 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좀 간 건 아닌가. 근데 인생이란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색깔처럼 요 앞 시간에 제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색을 가지고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또 다시 이렇게 볶이면 커피는 다시 이런 색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거기에서 다시 씨앗이 돼서 다시 발화가 되는 콩들이 있고 그리고 가서 다시 이렇게 볶여서 자기 몸을 뜨거운 불에 태워서 그리고 갈려서 다시 구기압에 짓눌려서 뜨거운 물과 만나 한 잔의 커피가 되는 콩들도 있겠고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넓은 남미의 태양을 받으면서 다시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커피도 있겠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커피의 색을 제가 다 모아봤는데요. 이 한 잔의 커피의 인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더라. 커피꽃, 익어가는 열매, 다 익은 열매, 그리고 볶여진 커피 콩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흑백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좀 더 컬러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온다. 어제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피 보너스 샷이 하나 더 있어요. 요 가족 사진입니다. 요거는 그 뒷동산인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가서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제가 혼자 오잖아요. 네, 혼자 오는데 원래는 다 같이 오기로 돼 있어요.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살겠다. 그래서 돈 다 떨어지고 저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또 다음 달에 또 가야 돼요. 지지난달에 왔고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애들이 이제 큰애가 고3이니까 이제 학교도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제가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올 때도 여행을 하려고 루트가 런던 쪽으로 이렇게 경유를 해서 오기로 돼 있어요. 런던에서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뒤에 스탑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한 달 런던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였어요. 8월 달. 방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방을 잡으려니까 하루에 방값이 30만 원씩. 게스트하우스도 뭐 7만 원, 10만 원. 이걸 한 달 잡으면 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바꾸려니까 비행기 티켓도 바꿀 수가 없어. 전부 다 매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한 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공항에서 영화 톰 행크스의 터미널처럼 공항에서 노숙을 해볼까? 아니면 정말 빚을 내가지고 자볼까? 근데 돈은 더 이상 빚을 낼 것도 없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자려고 생각해봤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수기면 분명히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을 구하겠다. 그래서 현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는 이런 삶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게스트하우스 4군데에서 저를 쓰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올림픽 기간에만 일해줄 수 있느냐. 너무 고맙다. 방을 주겠다. 우리는 방과 몇 파운드를 주겠다. 우리는 하루 관광을 시켜주겠다. 한국전 축구를 보여주겠다. 조건 제일 좋은 데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일도 별로 할 게 없어요. 길 못 찾는 사람 나가서 여기입니다. 캐리 들고 있으면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뭐 빅벤은 여기 있고요. 몇 번 타고 가시면 되고 웨스트 피카디리 서커스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3박 계시면은 뭐 브라이튼하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옥스퍼드하고 이거 설명만 하면 돼요. 가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첫날은 빅벤하고 쭉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저는 밥값도 안 들고 돈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려니까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저보다 3살 적은 그 경상도 친구인데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받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돈을 주고 묵었어야 되는데 그 집도 제가 알아본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냥 잤으니 너무 잘 놀았다. 뭐 여행자들하고 늘 농담하고 여행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잘 놀았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선물인데 그러면서 저는 뭐 명품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인터넷으로 뭐 2만 원, 15,000원 이래 주고 산 건데 지갑을 이제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이거는 가져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갑 하나 받았는 거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꼭 한번 이 에피소드는 제가 시간이 조금 넘어도 들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행은 시간이나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